안녕하세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소통협력관실 최유미 사무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위기 적응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기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최 사무관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여성 과학인으로 이름을 알리셨는데요.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환경부 장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럼 장관님, 오늘 주제인 기후위기 적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선 적응이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 장관님,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고 또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짧게는 수십 년, 또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있으면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당장 오늘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다음 세기의 지구 온도는 약 섭씨 1도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응에 앞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현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관님? 네, 최근 전 세계가 홍수, 가뭄, 폭염 등 극한 기상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극한 기상현상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또 폭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현상은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온 상승으로 흔히 말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수량의 변화, 세 번째는 해수면 상승, 그리고 네 번째로 극한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지 변동 등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하면 흔히 대구를 떠올렸는데 이 재배지가 점차 북상해서 지금은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재배할 수 있고요. 또 귤 또한 재배지로 제주도를 떠올리는데 이 또한 점차 제주도에서 남해안으로 이렇게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 동해안의 명태가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가뭄 등의 물 관리, 그리고 산림, 연안 등의 국토 관리, 또 농업, 어업 등의 사회 전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장관님, 그러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관리 부분에서는 일상화된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해서 재난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농업 부문에서는 변화되는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도 큰 문제인데요. 어르신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또 그늘막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 언론에서 폭염으로 인해 기차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폭염으로 고속철도 레일의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면 레일이 뒤틀리거나 또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여름 폭염 기간에 거의 모든 열차가 서행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정부 차원의 적응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지방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안 지역의 경우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산업시설,
또 발전 시설의 경우는 차수벽 등을 설치해서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적응 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홍수 예보 경보 등을 적기에 실시하면 지자체는 현장에서 주민 대피, 시설물 점검 등을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지역별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라별로 보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른 양상, 다른 강도로 나타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 인도양의 몰디브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 간의 기후위기 적응 경험과 대책을 공유하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